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사범대 응용미술교육과 부교수 김미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 방송을 들으러 오시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말기의 구독자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평소에 한양대 응용미술교육과에 꼭 들어가야겠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실 수도 있겠고,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2학기 때 제 수업을 수강 신청한 제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미술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교사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네, 미술교육하고 전혀 상관은 없지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그리는 어떤 미술 작품들이 어떤 의미일까? 나는 미술 전공하진 않았지만 어떤 좀 의미 있는 미술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기 오셨던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술교육 분야 중에서도 특히 아동미술을 세부 전공으로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연구하고 또 연구에서 발견한 거나 공부한 것들을 강의실에서 예비 미술교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의실에서나 아니면 학술대회나 학술 단체, 요 분야에서만 나눌 수 있는 지식들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수포자만큼이나 미술을 일찍 포기한 미포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연구하려고 만나보면은 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이미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미술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미술을 뭐 재능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미술이라는 그 시각 언어는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나 글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놓치는 거, 이거는 삶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언어를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뭐 소통의 어떤 뭔가 이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 나가면서 어찌 보면은 이게 아동 미술이라 해서 아동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아동 미술을 이해하는 게 왜 나는 어떤 미술이 가치 있는 미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나는 왜 미술에 대해서 자신 없어 지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포기하게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미술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런 창구를 찾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솔직히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첫 번째 도전으로는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하나 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 잘 그려요라는 어떤 제 연구 결과물, 여기 아트 베이스드 리서치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흥미롭고 좀 많은 분들한테 다가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해서 그림책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좀 도전을 해봤고요. 또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는 잡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크게는 제가 왜 아동미술 분야를 전공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아동미술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아동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분야들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시작을 해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방향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금 미국에 와 있거든요. 한 보름 정도 일정으로 와 있는데 계속 이 방송을 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번에 미국에 가면 프로젝트 하나 큰 거 진짜 해내고 온다. 예, 이렇게 큰 소리는 치고 왔는데, 예, 한국에서보다 여기 오면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시차 적응 때문에 며칠 해롱거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일정들도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핑계로 해서 계속 이걸 막상 시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께서 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시간 남으면 쉬다 와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을 꺼내면 또 지켜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만 예, 이걸 계기로 하여튼 일단은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예, 시작을 좀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 제가 이 미술교육 분야에서 아동미술 예, 관련 연구 예,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게 되었는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시 미술을 하지 않은 미술과를 나오지 않은 미술교육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늘 뭐 미술 시간에 뭔가 그리거나 만들면 늘 뽑혀서 이렇게 예, 뒤에도 걸리고 막 이런 예, 그래서 굉장히 미술에 관심도 있었고 즐거워하던 학생이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예, 이제 테크닉을 굉장히 요구하는 예,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의 예, 표현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저는 뭐 당시 뭐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고 그냥 흥미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뭔가 수업을 받고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그 미술 수업에서 이제 점수를 잘 받는 예,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미술을 못하는 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예, 미술하고 관련된 전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미술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때가 또 워낙 또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 4월인가 5월 정도에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때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화를 예, 제가 평소에 뭐 만화를 잘 그리거나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을 보면 정말 유치한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를 어떻게든 그림과 글로 제가 경험한 거를 표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내에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1학년 신입생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현실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굉장히 서툰 표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부끄럽지 않았고 예, 부끄러운 걸 뭐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엄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후배, 뭐 동기들, 후배는 없었군요. 제가 신입생이었으니까. 선배와 동기들이 너무 제 그림에 대해서 예,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제가 뭔가 하나 그리게 되면은 계속 예, 칭찬하고 지원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제가 4년을 경험을 하면서 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 그림의 힘? 예,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미술을 못한다, 미술하고 관련 없는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제가 미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육대학교를 다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 전혀 고민이 없었어요.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초등미술 교육과를 지원을 했고요. 물론 그때도 뭐 실기시험을 봤다기보다는 교대에 입학을 하면 일단 입학한 학생들이 1, 2, 3지망을 지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1지망 미술교육, 2지망 음악교육, 3지망 체육교육 이렇게 예체능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교육과에 들어갔는데 막 웅성웅성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3지망까지 하나도 적지 않았는데 미술교육과에 왔다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미술 교육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1지망으로 해서 왔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원도 안 했는데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또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교대를 다니면서 미술교육과를 전공을 했는데도 아동미술하고 관련된 어떤 미술교육 이론 수업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실기 수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아동미술 발달하고 관련된 수업은 한 학기에 4년 동안 한 과목에서 다뤘었는데 그것도 하루 동안 다루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배웠던 이론이 로엔펠드의 미술 발달 이론이었었는데 굉장히 신기했죠. 아이들을 나이대별로 아이들의 그림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래서 그림만 딱 봐도 얘가 몇 살이다. 대충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약간 막 마법의 공식 같은 그런 이론으로 가르쳐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웠던 미술교육 이론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미국에서 미술교육 대학원 전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미술교육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그 대학교 때 배웠던 그 짧은 지식들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이론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것까지 제가 배우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로엔펠드 이후에 등장한 어떤 이론과 논의들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학원에서 배우게 되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고 그러면서 왜 이거를 미리 배우지 못했을까? 미리 이런 아동미술 발달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으면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진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더 많은 아이들의 미술 언어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어찌되었든 아동미술과 관련된 이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학문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그 당시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알고 싶고. 그래서 진짜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성장해 가는 걸 느끼고 너무 행복해지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학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만났던 저의 두 분의 지도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중구난방이긴 했지만 이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죠.